최근에 2차 전지 관련지들, 변동성이 꽤 컸죠. 오늘은 이 배경이 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당신과 함께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리튬 가격 소식부터 해서, 주요 기업 분석, 그리고 미래 기술 동향까지, 네, 핵심만 딱 뽑아서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시장을 크게 흔든 이슈가 있었죠. 그 세계 1위 배터리 기업, CATL. 여기서 주요 리튬 광산 가동을 멈췄다는 소식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엔캠이나 하이드로리튬 같은 관련주들이 막 급등했는데, 아니, 이 소식 하나가 왜 이렇게 파급력이 컸을까요? 네, 그게 중국 장시성에 있는 젠샤오, 우리말로는 가나와라고 비르는 광산인데요. 이게 규모가 작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 생산량으로 보면 한 3% 정도 되고요. 중국 내 월간 공급량만 따져도 12%가 넘거든요. 12%면 상당한데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이제 채굴 허가 문제로 최소 석 달은 멈춘다고 하니까 당장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점이 있어요. 사실 지난 2년 넘게 리튬은 공급 과잉 상태였거든요. 가격도 엄청 떨어졌었고요. 맞아요. 계속 내려갔었죠. 네. 그래서 이번 가동 중단 소식이 나오니까 오히려 이게 바닥을 다지는 신호 아니냐? 이제 가격이 좀 안정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대감이 확 커진 겁니다. 공급 부족 우려보다는 가격 안정 기대감이 더 컸다. 네, 시장은 약간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시티그룹 같은 데서도 보면 단기적으로는 반짝 올랐다가 다시 안정될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구조적인 공급 부족이라기보다는 좀 일시적인 충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뭐 일각에서는 이걸 중국 정부가 요즘 그 너무 과도한 경쟁,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는 그런 경쟁을 좀 단속하려는 움직임, 이거랑 연결해서 보는 시각도 있고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단기 충격보다는 그럼 안정화 기대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에코프로비엠도 같이 주목을 받았어요. 2분기 실적이 상당히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영업이익 490억 원이면 2분기 연속 흑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증권가 평가는 왜 이렇게 좀 뭐랄까 신중할까요? 단순히 그냥 주가가 높아서만 아닐 것 같은데. 정확히 보셨어요. 실적 개선된 건 분명 좋은 신호죠. 신차 효과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IM증권 같은 곳에서는 목표 주가는 살짝 올렸지만 의견은 여전히 보유를 유지했어요. 매수가 아니고요? 네. 그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그 주가 수익 비율 QER 있잖아요. 이걸 2027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봐도 한 70배 정도로 보는데 이건 뭐 여전히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70배면 네, 확실히 부담스럽긴 하네요. 그럼 높은 PER 말고 또 다른 걱정거리 같은 건 없나요? 외부 요인으로는 뭐 미국에서 전기차 세액 공제 그거 조기 종료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나 유럽 시장 경쟁 치열해지는 거 이런 것도 있긴 한데요. 근데 더 좀 본질적인 질문은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시장에서의 역할인 것 같아요. ESS요? 네. 글로벌 ESS 시장은 지금 가격 경쟁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LFP, 그 리튬 인산철 배터리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어요. 근데 에코프로비엠 주력 제품은 아시다시피 NCA, 하이니켈 양극재잖아요. 그렇죠. 성능 위주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요 고객사인 뭐 삼성 SDI나 SK온 같은 곳들도 요즘 LFP 공급망을 좀 다변화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ESS 시장이 커지는 데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기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적은 돌아서고 있는데 여전히 주가는 좀 비싸고 또 주력 제품인 NCA랑 시장 트렌드인 LFP 선호 사이에 약간 좀 간극이 있을 수 있다. 이게 부담이군요. 자, 그럼 잠시 시선을 좀 미래로 돌려볼까요? 마침 한국전기연구원 KERE에서 차세대 전고체 전지 관련해서 좀 의미 있는 기술 개발 소식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전고체 전지. 이게 이제 기존 배터리랑 달리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를 쓰니까 뭐 화재 위험도 없고 훨씬 안전하죠. 여기에다가 에너지 용량이 아주 큰 리튬 금속 음극을 쓰면 성능을 확 높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죠? 그 충전할 때 리튬이 막 나뭇가지처럼 뾰족하게 자라나는 덴드라이트라는 현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리튬 금속이랑 고체 전해질이 잘 안 붙는 문제, 계면 불안정성이라고 하는데 마치 접착이 잘 안 되는 것처럼요. 이게 해결이 어려웠죠. 그 어려운 문제를 KERE 연구팀이 풀 실마리를 찾았다. 이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중간층 인터레이어라는 기술인데요.
Li2ZnSb 이런 화합물로 아주 얇은 막을 만들어요. 그걸 리튬 금속 음극 윌에다가 스티커처럼 딱 붙이는 전사 공정을 개발한 겁니다. 이 중간층이 일종의 완충 역할을 해서 계면을 안정시키는 거죠. 오, 스티커처럼 붙인다니 신기하네요. 네, 근데 정말 중요한 건요. 이게 그냥 실험실에서만 된 게 아니라 실제 상용화랑 비슷한 파우치셀 형태로 만들어서 성능 검증까지 마쳤다는 거예요. 아, 진짜요? 성능은 어땠는데요? 에너지 밀도도 320Wkg 정도로 꽤 높게 나왔고요. 250번 충전하고 방전한 뒤에도 용량이 92% 이상 유지됐어요. 상당히 우수하죠. 이걸 또 크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까지 제시하면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학술지 ACS 에너지 레터스에도 실렸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당장 쓸 수 있는 건 아니더라도 더 안전하고 오래가는 배터리로 가는 정말 중요한 진전 같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는 배터리 시장 판도를 바꿀 수도 있겠는데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CATL발 리튬 시장의 단기 변동성부터 시작해서 에코프로 BM의 현재 위치, 그리고 저 멀리 미래의 전고체 기술까지 짚어봤는데요. 이 정보들이 당신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네, 결국 오늘 쭉 보신 것처럼 배터리 시장은 원자재 가격, 지정학적인 변수들, 또 현재 주류 기술인 NCA와 LFP 간의 경쟁, 거기다 차세대 기술 개발까지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복잡하네요. 네, 그래서 어느 한두 가지만 보고 판단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시장이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 ESS 시장에서는 LFP를 선호하고 또 전고체 전지에는 리튬 금속 음극을 쓰려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전기차, ESS, 또 소형 전자기기 같이 각 분야별로 요구하는 배터리 특성이 점점 달라질 텐데 이런 차이가 과연 소재나 부품 기업들의 경쟁 구도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네, 이것이 오늘 저희가 당신께 던지는 질문입니다.